이 연구에서 확인한 보다 의미심장한 결과는 가족이 치료에 참여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결과인데요. 중독자 혼자 상담 받을 때보다 가족이 치료에 함께 참여했을 때 중독자의 단도박 유지 기간이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지기입니다. 오늘은 가족들을 위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도박 중독 문제로 상담에 대해 문의하시거나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은 중독자의 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이 진행되면 가족들은 뒤로 물러서고 오직 중독 당사자만 상담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관련된 연구를 근거로 해서 가족들의 상담 참여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한 논문은 2013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제목은 문제성 도박과 가족이고요. 문헌 고찰 방식으로 진행된 연구입니다. 이전까지의 도박 중독 치료는 주로 중독자 개인에 대한 인지나 행동 수정에 초점을 맞추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치료나 상담 현장에서는 가족의 비협조나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중독자가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 연구의 저자인 크루잔 타키스의 연구팀은요, 1990년도부터 2012년 사이에 발표된 전 세계의 도박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연구를 통합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박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또 가족의 치료 참여가 중독자의 치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확인된 중요한 결과들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도박 중독이 가족에게 미치는 역기능적인 영향인데요. 첫 번째로요, 가족 내에 도박 중독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 구성원들의 서로에 대한 정서적 돌봄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가족은 소속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집단인데요. 도박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자가 있는 가정의 64%가 가족 구성원 간 정상적인 정서 교류를 못하는 상태, 즉 정서적 돌봄의 마비 상태를 경험합니다. 구성원마다 마음의 상처는 있는데요. 누구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일반 가정과 비교했을 때 비난과 적대감을 표현하는 비율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오가는 말이 곱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의 행동이 피차 너무 거슬리고 분노를 유발하고요. 그러한 감정들이 터져나와서 비난과 공격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소통과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오히려 상처만 더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가족들이 도박 중독이라는 비밀을 유지하느라 정서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자 가족의 80% 이상이 도박 문제를 외부에 숨기느라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을 경험하고요.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과 가족 내적으로 더욱 밀착되지만 이렇게 밀착이 될수록 동시에 갈등이 증폭되는 기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가족이 받는 두 번째 영향은요, 가족 내의 경제적 신뢰관계가 파탄나는 것입니다. 도박 문제에서 파생된 경제적 문제는 단순한 돈 문제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가정의 안전과 기초를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도박 중독자의 92%가 가족에게 돈을 출처나 용도를 속이고 이로 인해 배우자가 느끼는 배신감의 고통 지수는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했을 때와 유사한 수준의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도박 중독 문제가 있는 가정의 35%가 공과금 체납이라든가 식비 부족 등으로 기본적인 생존권의 위협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러한 기본권의 위협 상황에서는 구성원 모두가 위기의식 속에서 정서적으로 매우 예민해져서요, 다툼과 갈등, 서로에 대한 공격의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세 번째로 충격적인 결과는요, 도박과 폭력의 직접적인 상관관계였는데요. 도박 중독 문제가 있는 가구의 35에서 50%에서 지난 1년 내에 물리적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일반 가구와 비교했을 때 무려 10배가 높은 수치입니다. 또 도박 중독이 있는 가정에서의 폭력은요, 가해와 피해가 혼재되어 있는데요. 도박 중독 당사자가 돈을 따지 못해서 가족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하고요.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도박 중독자의 거짓말에 폭발한 배우자가 도박자를 가해하는 상호 폭력의 비중도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모 세대의 도박 문제로 인한 영향이 자녀 세대에 전수되는 세대 간 전이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우선 도박 중독 부모를 둔 자녀는요, 일반 자녀보다 행동장애, 우울증, 불안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자녀의 부모화 현상인데요. 가정 내에 부모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자녀 중에 오히려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자녀들이 덜어 있습니다. 또래에 비해서 조숙하다는 평가를 듣기도 하고요. 가정 환경은 좋지 않은데 엇나가지 않고 오히려 책임감이 있는 어른으로 자라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자녀의 부모화라고 하는데요. 도박 중독자 가정의 자녀 약 40%가 이런 부모화 현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녀가 오히려 중독된 부모를 돌보거나 우울과 무기력에 빠진 비중독 부모를 위로하는 등의 아이답지 않은 역할을 떠맡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 관계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항상 자신의 권리나 자격을 주장하거나 누리기보다는 누군가의 조력자 역할만 하는 그런 성향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 통계적 수치를 살펴보면 도박 중독자 가족은 일반 가정 대비했을 때 심리적 고통의 수준이 4배에서 5배였고요. 가족폭력의 발생 빈도가 약 10배 높았습니다. 또 자녀와 관련된 문제가 일반 가정에 비해 3배 이상 발생했고 부부간 이혼이나 별거가 일반 가정에 비해 6배가량 높았습니다. 도박 중독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 내에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 심리적 문제와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가족에게 미치는 이러한 영향을 고려할 때 치료와 외부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단지 중독 당사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중독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 역시 외부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런 수준의 고통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은요, 단순히 중독자의 회복을 곁에서 돕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희생양이자 피해자, 또 고통을 받는 당사자로서 치료와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 연구에서 확인한 보다 의미심장한 결과는 가족이 치료에 참여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결과인데요. 중독자 혼자 상담 받을 때보다 가족이 치료에 함께 참여했을 때 중독자의 단도박 유지 기간이 평균 1.5배에서 2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독자가 단독으로 치료에 참여할 경우 중도 탈락률이 30에서 50%였지만 가족이 함께 치료에 참여했을 때는요 15%에서 20%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은요 중독자가 치료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안전벨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도박 중독자의 재발 원인 중에 약 60% 이상이 가족 내의 갈등과 의사소통 부재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가족이 치료에 참여하면서 중독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정서적 대응을 하는 경우 재발 후에 다시 치료로 복귀하는 시간이 현저히 단축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치료 참여가 중독자의 회복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가족들의 치료 참여가 어떤 영향을 주길래 어떤 효과가 있길래 그런 변화를 이끄는 것인지 그 인과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가족이 치료에 참여하면 가족의 역할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료 전에는요, 오히려 중독자의 도박 행동을 심화시키는 도박 행동의 조력자로 그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진정한 치료의 파트너로 역할이 변환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중독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고자 했던 행동들인데 오히려 그 행동들이 중독 문제를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돈을 대신 갚아준다든가 중독자 대신 누군가에게 사과를 하거나 문제를 무마시키기 위해 도와준다든가 또 가족 다른 구성원들에게 이 중독의 문제를 숨겨주거나 대신 거짓말을 해주는 등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들의 행동은 도박 중독을 심화시키는 도박에 대한 조력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당사자가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나 결과에 직면하는 상황을 계속 지연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도박을 지속하게 만드는 효과가
효과가 있습니다. 가족은요, 치료 참여를 통해 가족의 정서를 보살피는 한편 적절한 대처 행동을 익히고 중독자와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중독자는 자신의 도박 행동에 따른 결과와 고통을 경험하면서 자발적인 치료 동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가족이 치료에 참여하면 가족 내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도박 중독 회복 상황에서 가족 내 갈등이 도박 문제 재발의 가장 강력한 요인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되었는데요. 가족 역시 깊은 상처와 고통, 혼란 속에서 정서적으로 몹시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없으면 이 불안과 원망의 감정 속에서 비난과 공격적인 표현을 폭발시킬 수 있거든요. 회복 중인 중독자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조절할 만큼 회복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피 수단으로 다시 도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치료에 참여하게 되면 도박 중독을 더 이상 윤리적 문제나 가족에 대한 기만으로 보지 않고 질병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가족이 마주하는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런 감정들을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자신의 정서를 안전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치료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요,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중독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혹은 핵심 증상 중에 하나가 거짓말과 부인입니다. 중독자는 대상에 따라서요, 도박이나 도박 자금에 관련된 정보를 일부 숨기거나 왜곡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상담사에게는 또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가족이 함께 치료에 참여하게 되면 이러한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고요. 가족이든 상담사든 보다 정확한 정보와 사실에 근거해서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가족들이 치료에 참여하면 중독자에게 사회적 지지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박 중독은 인간관계까지 파괴시키거든요. 그래서 중독자를 고립시킵니다. 그렇게 고립된 중독자는 다시 도박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죠. 공교롭게도 도박 중독자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역시 가족입니다. 자기가 지켜야 할 가족, 또 자기를 지켜주는 가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치료 동기와 매우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독자는요, 마음 한구석에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숨고 도망가기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가족이 치료 과정에 함께 할 때 우리는 너를 포기하지 않지만 도박은 용납하지 않겠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이 연결감이 도박 중독 당사자에게는 회복해야 할 가장 강력한 보호 요인이자 보상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도박 중독과 관련해서 또 도박 중독자의 가족들과 관련해서 가장 권위 있는 국외 논문을 근거로 도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이 받는 영향과 또 가족이 치료에 참여할 때 나타나는 회복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박 중독을 가족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족과의 역동 속에서 그 중독의 상태가 심화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변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도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치유 공간 여백의 여백직이었습니다.